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TV 소리를 줄이던 어머님이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어머님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저는 작업방에 들어가 새 원고를 붙들고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어머님 휴대전화 화면에는 빨간색과 주황색이 섞인 익숙한 썸네일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밥중이라고 부른 건 정말 며느리 잘못일까요? 친정 반찬을 손님밥이라고 부른 집, 그 뒤에 숨은 진짜 사연. 어머님은 손가락을 떼려고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채널, 아까 뉴스에 나오던 그 채널인가? 작게 중얼거리시더니 한참을 망설인 끝에 영상을 눌러 재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의 사연방입니다. 오늘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어머님 손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입술을 꼭 깨물고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우 목소리네. 어머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떠 있는 버튼, 회색으로 비어 있는 구독 버튼, 어느새 영상은 어머님이 직접 했던 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논다더니 밥충이 아니면 뭐야?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어머님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화면 속에서는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날 저는 제 존재가 바깥만도 못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때 화면 위에 살짝 움직이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 100만 2314명. 100만이 넘는 숫자.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지우 이야기를 듣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내려다본 회색 버튼, 구독. 어머님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더니 마치 떨리는 도장을 찍듯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칵. 버튼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독 중. 그 순간 저는 작업방에서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구독자가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사실 그게 어머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요. 저녁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김치전 한 장.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 식탁에는 저와 어머님 둘만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어머님은 한참이나 말문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포개어 잡으셨습니다. 나 오늘 내 채널 봤다.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뭐냐, 지우의 사연방인가 하는 거. 나 혼자서 봤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요? 뉴스에 나오고 동네 사람들도 다 떠들고 교회 사람들도 말하고. 그래서 솔직히 나 너무 겁이 났거든. 어머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지우야. 겁나면서도 궁금하더라. 어머님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 나쁜 시어머니가
정말 나라면 지우가 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차라리 내 귀로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보셨어요? 응. 어머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눈가가 금방이라도 젖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야. 네. 내 목소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따뜻하더라.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날 욕하고 원망하고 남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영상을 만든 줄 알았거든. 어머님은 입술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어머님은 제 목소리를 따라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손등 위에 눈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평생 한 번도 너를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작게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독 버튼 있잖니.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있어요. 나 그거 눌렀다, 지우야. 어머님이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뭘 구독해 본 적이 없거든. 교회 주보 말고는. 어머님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작게 웃음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내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듣는데 정작 나는 도망만 다녔더라.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말에 목이 꽉 메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구독자야.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허공에 대고 장난스럽게 누르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딸칵. 이렇게 웃음 같은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작업방 책상 위에는 새로 연 노트와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부 마지막 구독 버튼. 제가 적어둔 제목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지우야,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머님. 오세요. 어머님은 낯선 장소에 온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벽면에 붙어 있는 콘덴서 마이크, 흡음재, 조명 장비들, 그리고 수많은 메모가 붙은 보드. 여기가 내가 밤마다 그렇게 있던 데구나. 네, 여기서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래요. 어머님은 천천히 방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작업용 의자 옆 보조의자에 살짝 앉으셨습니다. 지우야. 네. 내가 이제 그 채널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해서 왔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님. 응. 10부를 마지막으로 이 밥상머리 이야기 시리즈는 끝내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작게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래. 네. 더 이상은 우리 가족 이야기를 끌어와서 숫자를 올리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노트에 적어둔 문장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겠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우야. 네. 마지막 영상은 어머님이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조금 나오면 안 되겠니? 뜻밖의 제안에 저는 놀라서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요? 응. 어머님은 제 작업용 마이크를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보니까 말이다. 내가 평생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어머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근데 너한테만 그러고 끝내기엔 뭔가 자꾸 걸린다. 어머님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혹시나 누가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어머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보고 싶다. 가슴이 세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지? 어머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내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어머님은 살짝 시선을 피하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평생 체면만 챙기고 살았더니 마음에 남은 게 부끄러운 기억뿐이더라. 잠시 침묵 후 어머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만 전국 방송 타면 얄미우니까 나도 한 번쯤은 영상에 얼굴 좀 비추자.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 뒤에 눈물이 살짝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정말? 네. 마지막 영상에 어머님도 같이 나와주세요. 어머님 얼굴에 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나도 유튜버 되는 거냐? 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독자 100만 2314명짜리 유튜버의 정식 출연자요. 촬영 날 작업방이 아닌 거실 한쪽을 촬영 장소로 꾸몄습니다. 소파 뒤 벽에는 조용한 베이지색 커튼을 치고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올리고 조명을 부드럽게 켰습니다. 어머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작은 진주 귀걸이. 지우야, 나 이렇게 입어도 되나?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딱 사연방 어머님 느낌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어머님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프레임을 맞추었습니다. 소파 가운데 나란히 앉은 저와 시어머니,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옛 원고 일부와 새로 준비한 하얀 공책 한 권이 소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세요? 죽을 만큼 솔직한 대답에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리허설 해보고 바로 찍을게요. 그래. 저는 카메라 옆에 서서 녹화 버튼을 확인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게 숨을 고르고 카메라 빨간 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의 사연방 지우입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시어머니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잠시 어머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채널은 그동안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어머님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손을 가볍게 모으며 조용히 이어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욕하는 댓글도 정말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한번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 채널을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얼마나 나쁘게 말해놨을까. 그 생각에 몸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지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지우가 날 괴롭히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라는 걸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가 결국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며느리도 사람이라기보다 반찬하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 며느리 지우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우야, 내 어머님, 미안하다. 평생 내 마음에 찍힌 상처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남은 흉터들,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지워주고 싶다. 저는 입을 열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화 중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을 만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촬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곤 몇 번씩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말을 잇고 저도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해 녹화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단 한 번도 서로를 탓하는 말 없이 이야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카메라를 끈 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내가 어머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나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오래 말해본 건 평생 처음이다. 근데 희한하지. 어머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고해성사 같더라.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편집을 마치고 드디어 10부 영상을 업로드할 준비가 됐습니다. 10부 어머님이 보신 그 유튜버 저예요. 우리의 마지막 구독 버튼,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어머님이 작업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우야, 그게 오늘 올라가는 영상이냐? 네, 어머님. 조금 있다가 프리미어 공개로 올리려고요. 프리 뭐라고? 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시청자들이랑 채팅도 하고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럼 나도 볼 수 있냐? 그럼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어머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예약된 라이브로 떠 있는 거예요. 화면에는 10부 썸네일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신 그 유튜버 저예요. 마지막 구독 버튼. 어머님은
썸네일 속 자신의 옆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셨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어디에 크게 나온 건 처음이네. 살짝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잠시 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인 시청자 1294명. 어머님, 벌써 이렇게나 기다리고 계시네요. 세상에,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머님 영상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웃으셨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알림 문구가 떴습니다. 라이브 프리미어가 시작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영상이 재생되기 직전 어머님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저거 마지막 구독 버튼이란 말 정확히 무슨 뜻이냐? 저는 살짝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밥상머리 전쟁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어머님을 악역으로 소비하는 영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걸어두는 구독 버튼이에요.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생각하다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말이다, 지우야. 네. 앞으로 내 채널 구독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대신 어머님이 살짝 장난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너도 나를 구독해라. 네, 내 이야기도 이제 좀 들어달라는 말이다.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2개의 버튼을 그리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채널을 구독하는 버튼,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람으로 다시 구독하기 시작하는 버튼, 그리고 손가락으로 2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딸칵. 이제 우리 둘 다 서로를 구독하기로 한 거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우리가 찍은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오른쪽 채팅창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멋지세요. 둘 다 응원합니다. 우리 집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요? 오늘 제 인생도 같이 위로받고 갑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그 글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서 구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님이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오늘부로 나도 이 집의 첫 번째 진짜 구독자다. 그날 밤 영상이 끝날 즈음 화면에는 익숙한 버튼이 떠올랐습니다. 구독 취소 버튼. 저는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건 누르지 말자, 우리. 어머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이에는 이제 구독 취소는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밥상머리에서 시작된 전쟁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진짜로 시작된 구독은 영상 속이 아니라 밥상머리 위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